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네. 사전 청약이란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네. 일단 사전 청약이 뭡니까? 이게 3기 신도시 나오면서 사전 청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청약도 일종의 보면은 사전에 하는 거예요.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음. 집이 없고 이제 분양을 하니까 신청을 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전 청약은 그 청약을 사전에 하는 건데 또 사전에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왜?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정부가 주택 문제를 이제 그 부동산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정권 초반에는 다주택자가 문제다, 투기 세력이 문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야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렇잖아라고 그랬죠. 한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후반기로 가니까 최근 들어서는 정부도 야 투기 세력도 문제는 맞는데 공급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최근에 인정하기 시작했죠. 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공급이라고 하는 게 김현미 전 장관이 말했듯이 빵이라면 빨리 이제 굽고 싶은데 그렇죠. 몇 년 걸리니까. 아파트는 이게 뚝딱하고 찍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여기 저간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이 부동산도 일종의 심리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한 4년 뒤에 살 집이 있어. 이렇게 내 집이 확보돼 있어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영끌을 해가지고 주택 매수 대열에 가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정부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시장 심리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네.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 청약도 미리 하는 거지만 네, 맞아요. 그보다 더 더 앞서서 앞서서. 사전 청약한다. 네, 그래서 네, 일종의 심리전이네요. 네, 맞아요, 심리전. 맞아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정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으로 나가가지고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고가에 매수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시장 가격 끌어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5년 뒤, 6년 뒤에는 집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집이 네, 기다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제 사전 청약이나 아니면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사인을 주면은요 네네. 시장에서 그 이른바 영끌 대열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계속 생기네. 그렇죠. 라고 네. 판단하니까 시장에 또 뛰어들지 않을 테고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이 없으면 매수세가 안 붙으면 당연히 가격은 조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네.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이 사전 청약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경쟁률을 보니까 이 정도로 약간 사람들이 정말 이른바 공급에 목말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예요? 일단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난 네. 28일이었죠. 네, 처음으로 사전 청약이 시작됐는데 일주일 만에 네. 접속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요? 맞아요. 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8일 날 딱 시스템을 오픈하니까 하루 만에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하루에. 네, 그래서 뭐 와.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마비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말 여기 그 LH에서 되게 전전긍긍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까지 이제 오늘까지 고려하면 최종 누적 방문자 수가 한 100만 명 넘어설 것 같다라는 네. 게 이제 예상이고요. 일단 방문. 네, 맞습니다. 네. 이게 7월 28일 날 딱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7월 28일부터 오늘까지 8월 3일까지는 특별 공급 물량이에요. 특별 공급.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분들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하고 이번 3기 신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 신혼 부부에 대한 네. 혜택을 좀 많이 줘서 신혼 희망 타운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아예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일반 물량과 특별 물량이 특공 물량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신혼 희망 타운 물량이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맞아요. 좋은 기회를 주겠다. 네, 제가 3기 신도시를 그래서 보자면 전체 물량 가운데 한 60%가 신혼부부한테 할당이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신혼부부란 내 마음은 언제나 신혼이지 라고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 법적으로 따지면 7년. 네. 7년? 혼인신고 후 7년. 까지를 네네네. 이제 신혼 부부라고 만약에 개념화한다. 네. 만약에 결혼하셨다가 이혼했다가 네.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처음 그 같은 사람과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결혼한 시점부터 따집니다. 네네. 혹시 요것 때문에 이혼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다른 사람이면은 네, 뭐 다른 이제 사람 다시 그때부터 카운트가 카운팅.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 희망타운과 특별공급 물량이 이제 28일부터 오늘까지 네. 이제 접수를 마감을 했고요. 네. 내일부터는 일반 공급 물량의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네. 네. 또 이제 이걸 하면은 공급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물량도 궁금하고 네네. 또 실질적으로 언제쯤 들어가서 사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물량을 말씀드리니까 네. 살짝 조금 민망한데요. 네. 일반 공급 1순위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공 분양 물량이 총 378가구입니다. 예.
이거밖에 안 됩니까? 네. 어, 네, 조금 약간 안타깝긴 한데요. 좀 안타까운 숫자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6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 공급 1순위 수도권 지역 접수를 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일반 공급 가운데요. 이것도 약간 순서를 줬어요. 그러니까 1순위 해당 지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인천이다라고 하면 인천에 사는 사람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일부터. 네. 근데 6일부터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공급 1순위 수도권 지역 접수를 받습니다. 네, 서울에 네. 사는 사람도 이제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뭔가 더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뭔가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신청할 그렇죠. 사람들이 더 적을 테니까. 네. 네. 그래서 그 11일부터는 일반 공급에 2순위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1순위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2순위에 청약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청약이 되는데 그럼 1순위는 뭐냐?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네, 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서 네, 무주택 맞습니다. 기간 네. 최소한. 네. 그리고 청약 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성남 복정 1 같은 경우에는요. 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또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요거 1순위 조건을 이제 그 뭐 무주택 기간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그 5일부터 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뭐 가구 수가 많은 건 아니네요. 네, 많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음. 거예요.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죠 그동안? 이게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굉장히 열기가 뜨겁잖아요. 음. 그 LH가 사전 청약 상담 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네네. 거기로부터 이제 질문이 뭔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많이 묻는 질문을 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네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게 되게 뭐 복잡해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네네. 뭐 그래서 여기 대략적인 홈페이지, 것만. 예,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5가지 많이 묻는 질문 5가지에 대한 안내가 나오니까 네.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거예요. 네. 거주 기간 3년인데 이게 그 거주 기간의 의미는 뭐냐면요.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 최근에 거주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군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고요. 아, 그러면 그 다만 또 이제 그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네. 만약에 내가 해외에 한 100일 정도 뭐 음. 여행을 가 있었다라고 네. 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까다롭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모집 공고문이 있거든요. 네. 이걸 꼭 확인해 보시길 이제 바라고요. 이 사실 이런 집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소득 문제도 궁금하잖아요.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그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입니다. 100% 예, 이하. 그래서 이걸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니까요. 네. 603만 16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인 대충 한 600만 원 이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인 네. 가구 기준으로. 네. 4인 가구, 뭐 5인 가구 좀 다르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겠네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외제차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아무리 없어도 일단 자동차가 예를 들어 외제차 굉장히 비싼 네. 거가 한 대라도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대주라서 네. 나만 기준을 충족하면 안 되고 배우자나 네. 뭐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동산이 많다 네네. 이러면 역시 안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깔끔하게 다 네, 맞아요. 충족시켜야 네. 되는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의 100% 음. 이하 3인 기준 603만 원 정도, 자산은 2억 1,550만 50만 원, 자동차는 3,500만 원 이하 네, 정도.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아. 소득 산정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원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이 소득 종류에 따라서 네. 소득 자료 출처 기관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야 내가 이거 그 기준을 어디로 해가지고 어디서 이 서류를 받아야 되느냐 헷갈리시는 어렵네요. 분들은 네. 모집 공고문에요. 네. 조회 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요걸 확인해 보시고 나는 근로소득자다라고 하면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이제 자산이 내 명의일 수도 있지만 뭐 부부라면 공동 명의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공동 명의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해당 지분 가액만 소유한 걸로 합니다. 내가 만약에 공동명의인데 이게 3명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3분의 1만 내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3분의 1만 계산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한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뭘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네. 그냥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3기 신도시 제외하고 음. 다른 공급 물량은 없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음. 공급 물량이 특히 일반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 네.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약간 여기서 이제 그 뭔가 추진을 받아가지고 네.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음. 마음 먹어서 올 하반기에 공공분양, 공공임대, 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걸 다 합치면 약 7만 5천 가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래요?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올 하반기 공급 물량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한 6만 2천 가구였거든요. 한 1만 2천 가구가 늘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 7만 가구였거든요. 역시나 5천 가구가 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네. 근데 다만 이 하반기 공급 물량 그 7만 호 가운데 공공 분양은 한 12,000호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한 12,000호라서 한 16%밖에 안 됩니다. 전체 분양 네. 물량 가운데. 공공 분양. 게다가 수도권 물량을 보면 전체의 한 58%인 4만 3천 가구 정도 네. 되고 만약에 내가 주거 문제 때문에 임대주택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집을 사려는 매수 수요다라고 하면 사실 공공 분양 물량이 그닥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네. 이게 그 이른바 매수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사전 청약 시작과 함께 이제 여기까지는 어쨌든 심리전으로 시도를 한 건데 네네. 또 문제는 주변 집값이 같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면 그 신도시를 어쨌든 이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도시만 덩그러니 집만 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주변 인프라를 갖춰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좋아지는 될 거예요.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음. 그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네. 그 6월달에 전달 대비 1.6%나 올랐어요. 이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뭐 의왕 청계 이지구가 있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1.24% 한 달 동안에만 1.24%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례 케이스를 갖고 와봤는데 네. 정말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계양구에 있는 어떤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네. 이거는 한 30평대 아파트가 되겠죠. 네. 지난달 4일에 5억 4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네. 2주 전에는 얼마였냐면요. 4억 7,800만 원이었거든요. 네. 2주 사이에 몇 천만 원이 6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네. 와우. 네. 너무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네. 정말 들썩들썩합니다. 네.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